1986년 4월 25일부터 26일 밤사이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4호기 원자로가 폭발했습니다. 이는 소련 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고 중에서 가장 최근의 사고이자 가장 최악의 사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르노빌 사고의 전모와 경위, 이 사고가 미친 여파에 대한 이야기는 거짓말과 고의적 누락으로 가득합니다. 재난 발생 당시 소련은 원자력 생산 분야의 세계적 리더였지만 이들의 안전규제 시스템은 어느 나라보다도 열악했습니다. 소련은 비용 절감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당시 체르노빌 지역신문 기자였던 류보프 코발렙스키아는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는 동안 인력 부족, 호환되지 않는 재료 및 장비 부족으로 인한 문제, 수준 이하의 건설 및 안전진단 주기의 설정 문제가 계속해서 사이클처럼 이어졌다고 회상했습니다. 1차 에너지 블록의 문제점이 2차로, 그리고 2차 문제가 3차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발전소의 고출력 채널형 원자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모서리가 잘려나가는 등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소련 원자력 체계 모순의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기계만 잘 돌아갔다면 결국 사소한 사고만 발생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았을 것입니다. 당시 소련은 모든 분야에서 계획은 무시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렁뚱땅 해결만을 바라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1986년 이전에도 1975년 레닌그라드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1982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 일련의 사고가 있었고, 두 사고 모두 발전소와 그 주변에 방사능이 누출되었지만 원자로는 무사했고 곧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체르노빌 참사 한 달 전 코발렙스키아는 원전에서 은폐하고 있던 수많은 안전 문제를 폭로하는 기사를 발표했으나 원자력 발전소 관계자들은 그 기사를 거짓말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원자력 혹은 핵은 소련의 성공과 동의어였습니다. 철의 장막을 친 소련은 자국민이 어떻게 냉전의 핵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설명하는 선전물을 재빨리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권력 유지를 위해 자기들이 핵무기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술을 장악하고 있음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사고 같은 걸 인정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입장은 소련이 핵무기 연구 및 생산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서두르던 1957년에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1957년 9월 마야크의 극비 플루토늄 생산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체르노빌처럼 이곳도 빠른 시간 안에 돈을 적게 들여 지었고 안전규제가 미흡했으며 핵 폐기물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고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방사능에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련 정부는 이 사고를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기로 결정하고 주민 대피를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심지어 일주일 뒤에도 1만 1천 명만 대피시키면서 엉터리 이유를 들이대었습니다. 이 폭발은 실험적인 대규모 방출로 이름이 바뀌었고 실제로 그리 위험하지 않다고 선전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위험했지요. 극도로 높은 수준의 방사능에 노출되면 무수한 건강 문제가 야기되는데 특히 암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마야크 참사는 소련이 붕괴된 1991년까지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소련이 체르노빌 폭발 사고 이전까지 수많은 원자력 사고를 겪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련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도 밝혀지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사실 1986년 4월 26일 이웃 나라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방사선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린 것은
소련이 아니라 스웨덴의 포스마크 발전소 팀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사 결과는 4월 28일에 나왔습니다. 방사선 누출이 포스마크 발전소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그들은 조사 결과 소련 발전소만의 독특한 방사선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소련은 참사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폭발 사고가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몇 주 동안 소련은 피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수많은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류오프 코발레스키와 같은 언론인들이 방사선 구역에 들어가 목숨 걸고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KGB 요원들에게 끈질기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소련이 붕괴된 뒤에야 비로소 체르노빌의 참혹한 모습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모든 거짓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체르노빌이 얼마나 많은 죽음을 초래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벨라루스 민스크에 있는 임상 방사선 의학 및 내분비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사고지역 주변에서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암 진단이 4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체르노빌 주변 지역은 앞으로도 2만여 년 동안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세계사를 바꾼 50가지 거짓말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